안녕하세요. 저는 1년 반 전에 결혼한 새댁입니다. 지금은 경기도의 한 오피스텔에서 남편과 살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신혼살림을 오피스텔에서 하게 되었냐고요? 저희도 시작은 번듯한 역세권 아파트였습니다. 남들은 저희 보고 큰 아파트에서 작은 오피스텔로 집을 옮겼으니 혹시 망해서 이사 간 거냐는 소리도 하던데요. 저희는 망해서 떠난 게 아니라 오히려 행복해지기 위해 나왔습니다. 전에 살던 신혼집 아파트는 시댁에서 해주셨는데 딱 2개월 살다가 나왔어요. 그리고 시부모님이랑은 이제 아예 연락 안 하고 지내고요. 어머님은 계속 연락을 하려 하시지만 다 차단했습니다. 남편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아파트까지 해주었던 시댁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고요? 지금부터 그 사연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남편이랑 저는 3년 정도 연애하다가 결혼에 꼴이 냈습니다. 3년이면 그리 짧은 기간도 아닌데다 결혼 정년기에 남녀다 보니 보통은 각자의 부모님들께 인사도 드리고 왕래도 하면서 지내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저는 결혼 얘기 나오기 직전까지도 시댁 사람들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남편이 늘 이런저런 핑계를 댔는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시부모님이 저를 탐탁치 않아 하셨고 연애든 결혼이든 다 반대하셨다는 것을요. 남편은 그런 부모님을 설득 혹은 싸워가며 저랑의 만남을 유지해 왔었고 제가 상처받을까봐 그런 말을 일절 안 했던 거였죠. 남편의 부모님이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한다고 했을 때 저는 그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결혼 전 남편과 저는 소위 말하는 조건 차이가 꽤 났거든요. 제 남편은 소위 말하는 엘리트입니다. 명문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지금은 대학병원의 외과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조건도 정말 좋고 사람도 괜찮다 보니 누가 봐도 탐낼 만한 사윗감이었죠. 반면 저는 남편에 비해 평범합니다.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고 있고 집안도 평범해요. 저희 아버지는 서점을 운영하셨고 지금은 건강이 안 좋아져 가게를 접으셨습니다. 어머니는 평범한 주부시고요. 책 냄새와 사람 사는 정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오신 정직하고 따뜻한 분들이시죠. 하지만 돈과 명예를 중시하는 시댁에서 볼 때는 저희 집은 수준 차이 나고 볼품없는 집안일 뿐이었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오가게 되면서 시부모님이 저를 극심히 반대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똑같은 의사 며느리는 못 볼 망정 최소한 약사나 교수 집안은 되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저보고 여우라느니 양심 없다는 소리도 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님께 그 얘기를 듣고 너무 큰 상처를 받았고 헤어져야 되나 생각도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부모님이 뭐라고 하든 전혀 중요치 않다고 만약 허락을 안 해주시면 그냥 우리끼리 씩 올리고 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를 사랑해주고 저밖에 없는 그 남자 하나만 보기로 한 거죠. 시댁과 저희 집은 경제력 차이도 꽤 됩니다. 아버님은 30년 전부터 건설업을 하셨는데 신도시 개발 붐을 타고 대박이 터져 돈을 정말 많이 버셨다고 했어요. 어머님은 허영심도 강하시고 돈이면 전부 다라는 가치관을 가지신 분이고요. 물론 남편 말로는 아버지가 잘 나갈 때만큼은 재산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이에 투자 실패도 좀 있었고 정리한 재산도 좀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유가 꽤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 더더욱 평범한 저희 집안과 제가 탐탁지 않으셨던 거죠. 남편은 부모님이 뭐라고 하든 저와의 결혼을 밀어붙였고 아들이 완강하게 나오니 결국 시부모님도 마지못해 저를 허락하셨습니다. 정식으로 인사를 하러 갔을 때
어머님은 삐딱하게 저를 보시더라고요. 부모님이 서점하시다가 그만두셨다는데 노후는 괜찮으신가? 네, 아버지가 일하시면서 꾸준히 저축하신 것들도 있고 두 분 다 소박하게 잘 지내세요. 소박? 아휴, 근데 정석이가 무대뽀로 결혼한다고 나와서 허락은 했다만 솔직히 나는 이해가 안 돼. 우리 정석이 의사에 집안도 이 정도인데 선영이는 본인이 생각해도 우리랑 차이 많이 난다고 생각하지 않아? 보통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가 돼야 하잖아, 부부끼리. 그런데 선영이는 우리 정석이한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모르겠네. 집만 안 되면 다행이지. 하시며 한숨과 함께 비웃으시는데 제 얼굴이 확 붉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남편이 버럭 화를 내며 어머니,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봐야지 돈이나 배경이 뭐가 중요합니까? 이 사람이 제 곁에서 얼마나 큰 힘이 되어줬는지 어머니는 모르시잖아요. 무례하게 구시는 거 보기 그렇습니다. 남편의 말에 아버님도 손가락질하며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디 버릇없이 엄마한테 말대답하느냐고요. 남편은 굳은 얼굴이었는데 화가 잔뜩 난 듯했고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렇게 불편한 기분으로 첫 인사를 끝내고 집으로 가는 길, 남편이 오히려 저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얼마나 불쾌했냐고요. 하지만 저는 얼마든지 마음의 준비를 했었다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사실 남편은 부모님과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특히 어머님과는 사이가 몹시 좋지 않은데요. 어머님은 남편의 친어머니가 아닙니다. 남편 초등학교 입학 전 친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했고 그때 정식으로 재혼하신 분이 지금의 어머님이라고 했죠. 남편에게는 배다른 남동생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돌아가신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고 남동생은 지금의 어머니 아버지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죠. 그 동생은 남편과는 9살 터울이고요. 남편은 워낙 머리가 좋아 예전부터 영재 소리 들으며 컸다고 했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공부를 했다고 했습니다. 학원이며 과외 한 번 받지 않아도 공부를 곧잘 했다더라고요. 반면 남편의 남동생은 어머님이 온갖 비싼 과외니 학원이니 다 시켰는데도 공부도 못하고 오히려 사고만 치고 다녔다더군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돈 사고에 폭행 사고에 여자 문제까지 아주 골고루 문제란 문제는 다 일으키고 다닌다는데 어머님이 조용히 돈으로 수습하면서 그냥 찍소리 말고 지내만 다오 이러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의사 아들을 둔 어머니로 주변에 부러움을 샀지만 사실상 그 아들은 친아들이 아니고 숨기고 싶은 망나니 아들이 친아들이죠. 그리고 어머님은 애초에 저희 남편에게 별로 애정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친아들도 아니거니와 최소한의 연민이나 애정도 없는 것 같다고 했죠. 그저 의사 아들이니 자랑하는 용도, 허영심을 채우는 용도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님이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잘해주는 척, 친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척 했지만 사실은 저희 남편에게 별로 관심이 없고 냉담하셨다더군요. 그런데 정작 자기 친아들은 공부도 못하고 허구한 날 사고만 치고 다니고 반면 저희 남편은 알아서 전교 1등의 수제소리 듣고 다니다 보니 어머님의 태도가 돌변했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생각해도 사고뭉치 둘째 아들 엄마보다는 똑똑한 수제소리 듣는 첫째 아들을 부각시키는 게 나았을 테죠. 그리고 사람들한테도 자기가 친어머니가 아니긴 하지만 이렇게 첫째 아들한테 헌신적으로 잘하고 그런 노력으로 인해 첫째가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다는 것을 어필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남편은 귀엽고 필요 없다고 하는데도 자기 마음대로 고액의 개인 과외를 시키고 유명한 학원에 등떠밀어 보내고 그랬답니다.
남편은 예전부터 알아서 학습량과 진도를 계산해서 공부하고 성적을 냈기에 그런 게 필요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간섭이 너무 부담스럽고 싫어서 안 한다고 여러 번 얘기했다는데 그럴 때마다 어머님은 왜 안 하느냐고 무조건 하라고 심하게 다그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친엄마가 아니라서 내 말에 안 따르냐며 윽박을 질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 어머님이 너무 무서워서 남편은 별 수 없이 어머님이 하라는 대로 학원도 다니고 가해도 했답니다. 그렇게 남편이 성적이 잘 나오면 어머님은 아버님에게도 이렇게 자기가 큰아들에게도 헌신하고 노력한다는 걸 보여주려 했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도 자랑을 했대요. 전처의 아들이지만 내 아들처럼 정성껏 돌보고 공부도 열심히 시키고 투자한다면서요. 주변에서도 어머님더러 친아들도 아닌데 지극정성이다라면서 동시에 저희 남편더러 나중에 엄마한테 효도해라는 소리를 그렇게 많이 하더래요. 남편은 억지로 가외니 학원 다니는 게 너무 힘들고 싫었기에 결국 더 이상은 안 다니고 싶다고 거절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눈이 돌아서 퍼부었다고 하더군요. 그 말들이 남편의 가슴에는 대못처럼 아직도 박혀있다고 했습니다. 왜 안 해? 네가 그렇게 잘났어? 너 성적 잘 나오는 것도 결국 내가 비싼 과외 알아봐주고 학원 보내주고 해서 그만큼 나오는 거 아니야. 그게 다 네 힘으로 된 것 같아? 네가 하는 과외니 학원이니 그거 돈만 있다고 들어갈 수 있는 건 줄 알아? 내가 다 노력해서 네가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건데 그것도 모르고 힘들게 공부 뒷바라지 해주면 고마운 줄 알 것이지 어디서 실내 어쩌네 그딴 소리야. 그런 거 안 해도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조그만한 게 고집도 세고 그런 거 죽은 니네 엄마 닮아서 그렇지? 엄마 얘기하지 마세요. 이 싸가지 없는 게 어디서... 내가 너 진짜 좋아서 투자하고 치맛바람 날리면서 공부시키는 줄 알아? 나도 너 싫어. 너 보면 독하고 징글 맞아 보여서 나도 너 싫어. 근데 어쨌든 내가 네 엄마고 내 역할 해야 되니까 하는 거야. 나도 너 보기 싫어. 그렇게 잘났으면 네 힘으로 어디 나가 살아. 니네 아빠가 나랑 살지 너랑 살 것 같니? 화기 집에서 쫓아내줘? 그래야 정신 차릴래? 그 말에 남편도 막 따졌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우리 엄마 아빠 집인데 아줌마가 뭔데요? 뭐? 아줌마? 너 오늘 잘 걸렸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 중학생밖에 안 된 남편을 겉옷도 안 입히고 밖으로 내쫓아 버리셨다더군요. 그때가 남편 말로는 1월이었고 정말 추운 날이었대요. 남편은 슬리퍼 차림으로 쫓겨났는데 너무 추웠고 오갈 데도 없고 엄마가 보고 싶어서 펑펑 울었답니다. 그렇게 밖에서 몇 시간이나 헤매다가 너무 추워 죽을 것 같아서 다시 집으로 왔고 싹싹 빌고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그날 심하게 폐렴이 와서 한동안 고생도 엄청 했는데 어머님은 아버님 앞에서 울면서 친엄마가 아니라서 자기를 무시한다고 자기한테 혼자 따지더니 막무가내로 집을 나간 거라고 거짓말했다네요. 어머님 얘기만 듣는 아버님은 아픈 남편에게 찾아와 크게 꾸짖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말 거역하지 말고 고분고분하게 살라고요. 남편은 그 과정에서 크게 상처를 받았고 어쨌든 이 집에서 버텨야 했기에 그냥 고분고분 지내자고 결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제 남편은 어머님 심기를 거슬리지 않고 죽은 듯이 처박혀 공부만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의대 합격과 동시에 기숙사로 들어갔고 그 후 바로 독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흘렀고 남편도 성인이었기에 겉으로 보기엔 아무렇지 않은 가족처럼 지내지만 남편은 아직도 그 일이 생생하다고 했고 치가 떨린다고 했습니다. 남편 얘기를 들어보니 정말 짠하더군요. 그 어린 중학생이 얼마나 서럽고 무섭고 힘들었을까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고생 많았네. 이제 자기한테 내가 있잖아. 내가 당신 옆에서 진짜 가족이 되어줄게. 고마워, 자기야.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남편에게 들어서 어머님 성격이 유난스럽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었기에 어느 정도 마음을 먹고 한 결혼이었죠. 결혼 과정에서도 참 별일이 많았습니다만 이 사연을 쓰게 된 결정적인 이유인 딱 한 가지만 얘기하자면 바로 신혼집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 먼저 집을 해주시겠다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는데 저희 보고 거기서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남편은 우리끼리 알아서 한다고 거절을 했어요. 하지만 어머님이 거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사된 지 얼마나 됐다고 돈도 별로 없으면서 그 좋은 기회를 거절을 하느냐고 그냥 들어가 살라고 하신 거죠. 어머님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거절하는 걸 극도로 싫어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어쨌든 남편은 그럼에도 우리끼리 알아서 하겠다고 다시 거절을 했는데 그랬더니 어머님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뭐라고 하신 거죠. 선영아, 내가 집 해준다고 하는 거 안 받겠다고 했다던데 그거 누구 의견이니? 네 의견이야? 정석이 의견이야? 아, 저희가 충분히 대화해보고 결정을 내렸어요. 부모님 손 벌리지 말고 저희끼리 해보자고. 참나, 니들끼리 뭘 하는데? 너 돈 있어? 니네 친정 돈 있냐고? 네? 남편이 의사씩이나 되는데 집 하나는 솔직히 너네 친정에서 해오는 게 맞다. 그런데 너네 집 그럴 형편 아니잖아. 그래서 내가 해준다는데 뭐가 문제야? 너네끼리 한다고? 참 세상 물정도 모르는 소리 하고 있네. 정석이도 정식으로 의사 생활한 지 얼마 안 됐는데다 페이닥터라서 모아둔 돈 별로 없을 거고. 아, 너는 말해 뭐하니? 그 돈으로 뭐 구하게? 코딱지만한 원룸이라도 구하게? 아서라, 무슨 속급 장난하니? 명색이 내 아들이 의사인데 그런 데서 신혼살림 시작하는 거 남들 보기에 쪽팔려서 내가 안 된다. 어른이 해준다고 하면 잔말 말고 들어가서 살면 되지 어디서 오만을 떨어. 남들은 안 해줘서 날린걸. 하여튼 너나 정석이나 현실 감각 없는 성격은 똑같다. 라면서 엄청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조건 집 받으라고 그게 현명한 거라고 계속 뭐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저희 힘으로 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할 수도 있었겠지만 시부모님이 집 해준다는데 무슨 대출이냐고 또 뭐라고 하셨어요. 사실 남편은 시부모님과 사이도 안 좋고 독립하고 싶어 하면서도 너무 오랜 시간 어머님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한 탓인지 어머님 말을 딱 끊어내지는 못하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자기 명의 아파트에 들어가 살라고 계속 다그치셨고 저랑 남편도 결국은 그러자고 했습니다. 신혼집 해주신다는데 굳이 마다하는 것도 좀 아닌 것 같고 거기서 살면서 돈 열심히 모아서 나오자면서 결국 들어가기로 한 거죠. 그렇게 저희는 시어머니 명의의 아파트에 들어가 살기로 결정했고 결혼식도 올렸습니다. 저희 친정에서도 조금 도와주셨고 제가 모은 돈과 남편이 모은 돈을 합쳐 혼수 및 결혼 비용도 다 됐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어머님이 기어코 자기 명의의 집으로 저희 들어와 살라고 하는 이유가 본인의 우리 속에 저희를 묶어두려고 하셨다는 걸요. 어머님 명의의 집에서 살게 되다 보니 어쨌든 마음의 부담이 컸고 시부모님이다 보니 잘하려고 노력을 제 딴에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한 시기가 바로 신혼집에 가정가구를 넣을 때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여가 시간에 책을 보거나 빔 프로젝트로 영화를 보는 게 달아 집에 TV가 필요 없었어요. 그래서 거실을 아예 우리 둘만의 아늑한 서재처럼 꾸미고 싶었습니다. 그 계획을 들으신 어머님은 저희 신혼집에 찾아오셔서는 혀를 차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뭐니? 무슨 새빵살이 하는 대학생들도 아니고
거실은 집안의 얼굴이야. 궁상맞게 웬 책들이야. 어머니, 저희는 TV를 잘 안 봐서요. 대신 책 읽고 영화 보는 걸 좋아해서. 구질구질하게 굴지 좀 마라. 이 집에 이런 게 어울리니? 하시는데 기분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어쨌든 저희 집인데 어머님 생각해서 집을 꾸며야 하는 건지. 그때부터 불길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우리 공간에 대해 뭐든 명령하고 다 간섭하시려고 했거든요. 저희가 사려는 가정과 가구를 일일이 간섭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뜻대로 사면 어머님이 저한테 따로 전화해서 따지셨어요. 너 혹시 우리 아들 조종하는 거니? 네? 그게 무슨... 정석이가 좀 차갑긴 해도 내 말 안 듣고 그런 애 아닌데 너랑 결혼 준비할 때부터 영 싸가지가 없어졌어. 네가 뒤에서 다 조종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어머니. 인생을 살아도 내가 너보다 훨씬 더 살았고 살림도 너보다 내가 더 잘한다. 안목도 너랑 비교도 안 되고 내가 어련히 괜찮은 거 추천해 줄까? 어른이 말하면 귀담아 듣는 것도 예의다. 그런 것도 모르니? 라면서 하나하나 다 간섭하고 화를 내셨어요. 그리고 제가 하는 말에 꼬투리를 잡는 것도 심하셨습니다. 뭐만 하면 내가 정석이 친엄마가 아니라서 이따위로 구느냐고 난리를 치시더라고요. 남편에게도 과거에 내가 네 친엄마가 아니라서 나를 만만하게 보느냐고 잡아댔다더니 그게 뭔지 알겠더군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고 남편이 참다 못해 한 차례 크게 화내고 집을 뒤집고 나서야 그나마 좀 잠잠해지셨습니다. 속 모르는 주변 사람들은 시댁에서 역세권으로 저 비싼 아파트를 해줬다며 부러워했지만 저는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안 받고 안 살고 싶은데 그것조차도 저희 의지로 안 되었던 거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입주 전 간단한 부분 인테리어를 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다 어머님 마음대로 하셨습니다. 저희는 거실에 책장이 많으므로 아트월 벽이 필요 없다고 했는데도 어머님은 막무가내였습니다. 결국 안 하긴 했지만 어머님은 또 저희한테 실망했다며 화를 내셨죠. 지금 돌이켜보면 어머님은 하나부터 열까지 간섭하고 명령하면서 어머님의 손바닥 안에 저희를 두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일이 반복될수록 남편은 저한테 너무 미안해했죠. 내가 괜히 들어오자고 그래서 미안해. 아니야, 나도 동의한 건데 뭐. 근데 어머님 앞으로도 이렇게 사사건건 우리 일에 간섭하실까? 제 말에 남편은 고개만 숙일 뿐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 후 신혼집에 가구와 가전이 다 들어오고 도배며 자잘한 수리까지 다 마무리되니 드디어 살만한 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 금요일에 남편 친한 친구들이 집들이 하라고 아우성이었어요. 그래서 먼저 남편 친구들을 초대해 간단하게 배달 음식을 시켜서 집들이를 했고 그 다음 날인 토요일엔 제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모여 웃고 떠드는 행복한 시간이었죠. 그런데 월요일 아침 출근 준비를 하는 제게 어머님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너 그 집에 네 친구들 불렀니? 어떻게 아시고는 저렇게 다짜고짜 물으시는 거예요. 아, 예. 정석 씨 친구들 부르고 다음 날은 제 친구들도 불렀습니다. 너는 기본 예의가 없니? 네? 집들이는 어른들 먼저 모시는 게 순서 아니니? 친구들부터 냅다 부르는 건 어느 나라 법이야? 솔직히 순서가 뭐가 중요한 건지 이해는 잘 가지 않았습니다만 하지만 어머님이 저렇게 말하시니 내가 실수한 건가 싶고 또 어른들이 보시기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 어머니, 제가 양가 어른들 모시려면 장도 보고 음식 준비도 해야 하니까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정식으로 모시고 싶어서 아직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제가 실수했나 봐요. 혹시 어머님 다음 주 주말에 괜찮으세요?
제가 정중히 여쭤보니 어머님은 한숨을 푹 쉬며 쏘아붙이듯 대답하시더군요. 다음 주는 안 된다. 필드 나가야 돼. 중요한 분들이랑 약속이야. 아, 그러세요? 그럼 그 다음 주는 어떠세요? 그 다음 주도 안 돼. 동창들하고 모임 있어. 아, 너는 내가 그렇게 한가해 보이니? 나도 내 생활이 있어. 어머님의 말씀은 바빠서 못 온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 집들이에 맞춰 자신의 스케줄을 조정할 마음이 전혀 없다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그럼 어머님은 언제가 괜찮으시냐고 여쭤보니 정해서 알려준다고 하시고 끊으시더라고요. 어머님과 통화를 끊고 어른들 집들이를 먼저 했어야 하나 싶었습니다. 제가 실수했다고 생각했고 일단 양가 부모님 초대를 서둘러 하자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머님은 이미 2주나 약속이 있다고 거절하셨고 또 당신이 날짜를 정해서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럼 그 전에 저희 친정 부모님 먼저 초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 여쭤보니 다음 주가 괜찮다고 하시길래 남편과 상의 끝에 친정 식구들 집들이 약속을 먼저 잡게 된 거죠. 그렇게 토요일에 저희 오빠까지 불러서 집들이 명목으로 정성껏 만든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엄마는 우리 딸 시집 가더니 음식 솜씨가 더 늘었네 라며 기뻐하셨고 아빠는 그런 엄마와 저를 흐뭇하게 바라보셨죠. 오랜만에 친정 식구들이랑 웃고 이야기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그 사건의 발단이 될 줄은 말이죠. 친정을 초대한 집들이가 끝나고 저희 친정엄마가 댁에 돌아가시면서 카톡 프로필 사진을 올리셨어요. 가족 모두 다 같이 찍은 사진을요. 엄마가 사진이 잘 나왔다고 좋아하셨는데 그걸 마침 카톡 프로필 사진에 올리신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걸 어머님이 보셨나 보더라고요. 월요일 오후 한창 일하고 있는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너희 집에 친정 식구들 왔었니? 네, 어머니. 저희 부모님 시간이 마침 맞아서 집들이 초대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정색을 하며 그러시는 겁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생각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나랑 해보자는 거야 지금? 네? 난데없이 우리보다 친구들 먼저 불렀을 때도 어이없지만 참았는데 이제 친정 식구들? 어떻게 우리보다 네 친정 부모를 먼저 집에 들일 수가 있니? 내가 바쁘다고 하면 기다렸다가 날짜 맞춰서 시댁 식구들을 먼저 초대하는 게 맞지. 친정 식구들을 먼저 불러? 너 그 집을 누가 해줬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니? 결혼하면서 집 떡하니 해주니까 그 집이 진짜 네 집인 줄 알아? 귀가 멍멍할 듯 소리를 지르는 어머님 때문에 저는 잠시 수화기를 얼굴에서 떨어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수화기 너머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시더니 얼굴을 보고 얘기를 해야겠다며 지금 당장 신혼집으로 가서 기다리겠다고 하시더군요. 월요일 오후였고 저는 회사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빈집에 시어머니가 먼저 들어가시겠다는 겁니다. 제가 곧 있으면 퇴근이라고 가서 문 열어드리겠다고 하니 내 집에 내가 들어가지도 못해? 알아서 들어갈 테니 너도 알아서 들어와라. 하시는데 진짜 벙찌더라고요. 저희 집 도어락 비번도 시어머니가 직접 정해주실 때부터 좀 그랬는데 내 집에 내가 가지도 못하냐는 식으로 하시니 저도 너무 기분이 상하는 겁니다. 아무리 집을 해주셨다 한들 어쨌든 저와 남편이 살고 있는 집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막무가내이고 본인 마음대로 하려고 하시는 게 불쾌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님이 퇴근하고도 곧장 오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고 저는 남편에게 전화해 있었던 일을 다 말했습니다. 남편도 기가 막히다는 듯 본인이 알아서 해결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해결이 되기는커녕 집에 들어가니 어머님이 거실 소파에 떡하니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고는 다짜고짜 집안 살림에 대해서도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너 부엌에 가스레인지 후드는 자주 안 닦니? 그렇게 게을러서 어디다 써? 냉장고 청소도 잘 안 해? 내가 그러라고 이 집 해준 줄 알아?
도대체 마음에 드는 데가 없다 너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벙쪄 서 있는데 곧이어 그 얘기도 따지셨습니다. 이 집의 친정 식구들을 먼저 초대하는 법이 어디 있냐고요. 제가 아무리 상황을 설명해도 어머님은 제 대답이 전부 마음에 다 안 든다는 듯 고개를 저으시더니 이럴 때는 그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야. 알겠니? 너는 내가 도대체 어디까지 알려줘야 되니? 하시는데 저도 더 이상은 못 참겠더라고요. 웬만하면 좋게 좋게 하자 생각했지만 제가 왜 이런 폭언을 듣고 있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저도 그랬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저희 친정 부모님 먼저 부른 게 뭐가 잘못인지 모르겠어요. 어머님이 먼저 시간 안 된다고 하셨고 그래서 시간 되시는 저희 친정 부모님 먼저 초대한 것뿐인데요.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갑자기 노여움을 이기지 못하고 들고 있던 핸드폰을 바닥으로 던지는 겁니다. 핸드폰 앞유리가 깨지고 강마루가 패이기까지 했죠. 어머님의 폭력적인 모습에 저도 경악했습니다. 네가 제정신이야? 어떻게 네 친정이 먼저 올 수 있냔 말이야. 이 집 해준 사람이 누군데? 이 집 누구 건데? 니네 친정에서 꼴랑 1,000만 원 해줘놓고 무슨 대접을 바라는 거야? 나처럼 집 해줄 여유도 없으면서. 그래서 저도 화가 나서 그랬죠. 어머니, 꼴랑 1,000만 원이라뇨. 정석 씨랑 저 원래도 결혼자금 반반씩 하고 둘이서 부담하기로 했었어요. 거기에 저희 부모님이 1,000만 원이나 더 주신 거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표현하세요? 너 이 집이 얼마짜린 줄 알고 지금 그딴 소리니? 이 집이 얼마짜린데 1,000만 원을 갖다 붙여? 저도 더 이상 참기 싫었습니다. 저희가 살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어머님이 억지로 들어오라고 한 거잖아요. 어머니, 저희 여기 평생 살 것도 아니고 또 안 들어오겠다고 했는데 굳이 들어오라고 하신 건 어머님이시잖아요. 집들이 순서 가지고 저희 친정 흉범에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 저도 더 이상 못 참습니다. 제가 참다 못해 질러버렸습니다. 결혼식 한 지 고작 2달도 안 되었을 때였죠. 어머님은 제가 내내거리며 순종적인 줄 알았는데 그때 저도 지지 않고 맞서 대더니 놀라신 듯 하더라고요. 그때 마침 남편이 집에 들어왔고 저랑 어머님이랑 대치 상태인 걸 알고는 놀라더라고요. 그렇게 싸움은 2차전이 시작되었고 남편이랑 어머님이랑 정말 목청 터져라 다퉜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님은 내가 이런 꼴 보려고 너희들 들어와 살라고 한 줄 알아? 집 해준 사람한테 고마운 줄 모르는 것들은 이 집에서 살 자격이 없어. 당장 나가! 그 순간 제 옆에서 가만히 듣고만 있던 남편의 어깨가 부들부들 떨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다가 이내 평생 본 적 없는 깊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제 앞을 가로막고 서서 평생 자신을 억눌러 왔던 새어머니를 정면으로 마주보며 소리쳤습니다. 예, 나가겠습니다. 애초에 들어오고 싶지도 않았던 거 저희도 억지로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된 마당에 저도 할 말 좀 하겠습니다. 툭 하면 그러셨죠. 내가 친엄마가 아니라서 무시하냐고. 예, 당신이 친엄마였다면 저한테 그리고 며느리한테 이렇게까지 안 하셨을 것 같네요. 평생을 어머님 아들이랑 저를 차별했으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본인 자랑거리로만 나를 이용하려 했죠. 그래도 다 참았는데 이제는 저도 못 참겠습니다. 남편은 곧바로 뒤돌아 저를 보며 마치 확인이라도 받듯 다시 한번 선언했습니다. 여보, 당장 짐 싸서 나가자. 이런 꼴 보면서 여기 있을 필요 없지. 어머니, 저희 이 집에서 나갈 거고 어머니하고 인연도 여기서 끝입니다. 남편이 그렇게 소리친 후 어머님은 어안이 벙벙한 듯 아무 말도 못하고 서 계셨습니다. 평생 자신에게 복종하던 의붓 아들이 처음으로 자신에게 대드는 모습에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러더니 결혼 잘못해서 성격 다 버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또 제 탓이었죠. 남편은 코웃음 치더라고요. 제가 결혼해서 성격을 버린 게 아니고요. 여태까지 어머니한테 가스라이팅 당하고 반항도 못하고 살았는데 이제야 제정신 든 겁니다. 솔직히 어머니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지만 그나마의 정을 생각해서 참는 줄이나 아세요.
당신은 아버지 새아내지 내 엄마가 아니에요. 뭐가 어째? 그래서 저도 그랬죠. 어머님도 좀 솔직해지세요. 이 집 저희한테 살려고 한 거 좋은 의도로 살려고 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냥 저희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하고 통제 수단이었을 뿐이잖아요. 어머님 하는지 너무 숨막히고 소름 끼쳐요. 나가라고 하셨죠? 원하시는 대로 나갈 거고 저희끼리 알아서 집 구해 살겠습니다. 더 이상 저희 인생에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마세요. 말했더니 시어머니 얼굴이 붉으락 푸르락 난리도 아니더군요. 그랬더니 은혜도 모르는 것들이라며 생난리를 치더니 성질을 내고 나가셨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날 이후로 정말 바로 부동산에 집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저랑 남편 회사 중간 지점쯤에 18평짜리 오피스텔 하나 전세 계약했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사 가능한 업체를 찾아 일주일 만에 이사까지 진행했습니다. 혼수가 다 들어가지 못할 것 같아서 필요한 건 친정에 원래 있던 오래된 가정과 바꾸고 오피스텔에 들어갈 수 있는 꼭 필요한 가정가구만 챙겨서 들어갔습니다. 훨씬 간소해서 가는 거지만 아쉽기는커녕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드디어 시어머니의 지긋지긋한 간섭과 통제에서도 벗어나는구나 싶어서 후련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마음고생 많았다고 진심으로 미안해하며 그때 말한 것처럼 시부모님 안 보고 살 거라고 이제 시댁의 발길을 끊자고 하더라고요. 진작 했어야 되는 일인데 너무 오래 걸렸다고요. 당연히 시부모님한테는 이사 간다고 따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그 후로 저희랑 연락이 안 되자 아파트로 다시 쳐들어온 것 같고 저희가 정말로 짐 싹 빼고 이사 간 걸 알게 된 거죠. 설마 했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싹 나간 거 보고 놀라신 모양이었습니다. 그렇게 결혼하자마자 2달 좀 넘어서 시어머니랑 절연하게 되었던 거예요. 평수는 좀 작아졌지만 남편이랑 평화롭게 살게 된 지금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퇴근하고 돌아오면 거실에 앉아 빔 프로젝터로 영화도 보고 같이 맛있는 것도 해먹고요. 그 넓고 불편하기만 했던 아파트에서의 시간보다 이곳이 훨씬 더 따뜻하고 충만한 데다 제가 진짜 원하는 신혼생활이 이거더라고요. 여기서 살다가 아이 가지고 나면 또 계획을 해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던지 할 생각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시댁하고는 거의 절연을 했는데 시부모님은 이제 와서 그래도 부모 자식 사이인데 어떻게 인연을 끊느냐 어쩌냐 하며 다시 연락을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부는 단호했죠. 더 이상 연락 말라고요. 건너 들어보니 시동생이 또 사고를 크게 친 모양이고 어머님은 그거 수습하러 다니나 보더라고요. 어머님에게 저희 남편은 허영심 때문에 필요한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이제는 의사가 된 제 남편은 어머님에게 자랑할 때 필요한 존재일 뿐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아시겠죠. 사고치고 다녀서 죽어라 뒤치다꺼리 하고 다녀야 되는 답도 안 나오는 둘째 아들. 그 둘째 아들이 진짜 어머님의 아들이라는 걸요. 더 이상 본인의 허영심이나 자랑거리에 제 남편 이용하지 마시고 본인 아들 뒤치다꺼리나 하고 사셨으면 해요. 저희는 이제는 그 누구의 간섭도 없이 저희끼리 차근차근 가정을 잘 꾸릴 생각이고요. 진정한 우리 집은 평수나 삐까뻔쩍한 인테리어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온전한 우리 자신으로 숨 쉴 수 있을 때 완성된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아파트는 넓고 번듯했지만 그곳은 저희 집이 아니라 그저 시어머니의 욕심이 머무는 공간이었으니까요. 지금 저희가 사는 작은 오피스텔은 비록 좁고 소박하지만 그 누구의 간섭도 없는 저희 둘만의 진짜 보금자리입니다. 이곳에서 저희는 비로소 진짜 부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결혼은 한 사람의 인생에 또 다른 사람의 인생이 더해지는 것이지 어느 한쪽이 다른 쪽에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제서야 그 당연한 진리를 깨닫고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고 있네요. 앞으로는 제 행복 제가 잘 지키며 살아가려 합니다.
제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